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잠재력을 깨워주는 송창규 한의사입니다. 급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나 폭식하고 나서 후회할 때 가장 먼저 굶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아무래도 굶는 게 가장 효과가 직방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굶으면 몸에 해롭다고 하고 또 누구는 굶는 게 몸에 좋다고 하고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살이 잘 빠지고 건강하게 굶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왕 굶는 거 제대로 굶어서 확실하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우리가 굶었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살이 빠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하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비만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혈당을 낮추고 지방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대사 문제로 과잉 분비되기 시작하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인슐린은 아주 강력한 호르몬이어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된 상태에서는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들, 언제부턴가 볼록 나온 올챙이 배가 잘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어폰 끼고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면 옆 사람이 말을 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이 더 크게 말해야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인슐린이 조곤조곤 말하고 다녀도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인슐린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크게 소리치고 다니는 몸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비만, 당뇨, 지방간 같은 여러 대사질환들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굶는 겁니다. 굶어서 혈당이 오르지 않게 하고 인슐린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 임금님들은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끼니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 때문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요. 이렇게 하면 식사를 할 때마다 하루 종일 인슐린이 상승하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됩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오히려 대사 문제를 유발하는 거예요. 원시시대 때는 사냥과 채집에 성공을 해서 음식이 있을 때는 먹고 음식이 없으면 굶었을 겁니다. 우리 몸도 오랜 시간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고 진화해 왔어요. 지금처럼 매 끼니를 잘 챙겨 먹게 된 것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흰쌀밥, 밀가루, 설탕은 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시대처럼 굶어서 이런 대사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가장 살이 잘 빠지고 건강하게 굶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식이나 주전버리를 먹는 분들이라면 그것부터 끊어봅시다. 하루에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상관없이 간식을 끊고 식사만 잘 챙겨 드세요. 그러면 대략 하루 중 12시간 가량을 굶게 됩니다. 12시간 동안 굶게 되면요, 우리 몸은 진짜 공복 상태가 됩니다. 밥을 먹고 나서 4시간 정도가 지나면 내 느낌에는 배가 꺼졌더라도 혈당은 아직 높은 상태이고 위장관 속에는 아직 음식물이 남아 있습니다. 8시간은 지나야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끝나요. 12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공복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가 되어서야 포도당이 부족해지고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키 성장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 방지, 근육 생성, 염증 억제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하루 3끼만 먹고 간식과 야식을 끊는 아주 간단한 것만으로도 성장 호르몬이 촉진되어서 건강해집니다. 혹시 굶는 것이 힘든 분들이 계실까요? 아침과 점심 사이에 아니면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항상 당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시다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수록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식사 사이에 괜히 배가 더 고프고 간식이 당기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이섬유와 지방 섭취를 늘려주세요. 당 떨어지는 느낌이 줄어들고 배가 고프지 않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내셨다면 지방을 더 활활 태워봅시다. 두 번째로 16시간 공복 시간을 만들어 볼 건데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적용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요.
아침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픈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살을 빼는 중이라면 굳이 아침을 안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 아침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했을 때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서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하실 건데요. 이런 경우 첫 끼 식사를 11시에 간단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일찍 일어나시는 부지런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더 늦게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침 기상 4시간 이후에 첫 끼 식사를 해주시고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점심은 굶고 야식 먹고 자면 16시간 동안 공복이네? 이거 완전 꿀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분명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건데요. 식사 이후에 소화가 되고 혈당이 내려가기까지는 8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잠들기 6시간 전까지는 마지막 식사를 맞춰주세요. 굶는 것의 진정한 효과는 잠잘 때 나타나는데요. 잠들었을 때 지방이 활발하게 연소됩니다. 그런데 밤에 음식을 먹어버리면 하루 종일 굶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아침에 배고픈 건 어떻게 좀 지나가는데 밤에 배고프기 시작하면 잠도 안 오고 야식 생각나고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저녁을 굶는 것보다 아침을 굶고 저녁을 먹는 것이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규칙적으로 16시간의 공복을 만들고 8시간 안에 식사하기, 그리고 잠들기 6시간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활 패턴에 맞도록 응용해주세요. 이것보다도 욕심내서 더 빨리 지방을 태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20시간을 굶고 4시간 안에 식사합시다.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났다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첫 번째 식사를 하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마지막 식사를 마칩니다. 정리하면 점심을 먹고 이른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굶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되 밀가루, 설탕, 튀김, 음료수는 피해주시고 보상심리로 폭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우리가 굶는 목적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밀가루, 설탕, 튀김, 음료수를 먹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됩니다. 굶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빵, 디저트 같은 달콤한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 보상심리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살이 찌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단백질, 지방, 채소 위주로 배불리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굶더라도 처음에 2kg에서 3kg는 금방 빠지지만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마음만큼 빠르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도 우리 몸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나쁜 식습관을 이어왔듯 살을 빼고 우리 몸의 대사를 회복하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2-3주 만에 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한 달, 2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익숙해지고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3끼만 먹고 간식과 야식 끊기. 두 번째, 16시간 공복 시간 유지하기. 마지막 식사는 잠들기 6시간 전에 마치기. 세 번째, 20시간 공복 시간 유지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기. 제가 요새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도 벼락치기로 2개씩 만드는 것보다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편집자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건 운동이건 뭐가 되었던 다 똑같을 거예요. 하루에 몰아서 10km를 뛰는 것보다 하루에 1-2km씩 매일 뛰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렵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오랫동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정말 내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더라고요. 오늘은 이래서 하기 싫어. 저래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이러다가 슬그머니 때려치고 작심삼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속도가 붙을 거예요.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재미가 붙으면 더 잘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굶는 방법 처음부터 20시간, 16시간 욕심내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간식, 야식부터 끊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변화가 있겠나 싶겠지만 대신 꾸준히 지속해보세요. 꾸준히만 지속하신다면 분명 소기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살찌시는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다이어트 잠재력을 깨워주는 한의사 송창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